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피크 필라테스와 저희 마스터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 마스터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크 필라테스 레벨 4 마스터 오정은입니다. 지금 현재 피크 필라테스 아시아 팀 리더로 일하고 있고요. 대만,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레벨 3 강사입니다. 김성진이고요.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저희가 일본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워크샵에서 마스터님이 일본인들이랑 한국인들이랑 사람 엄청 많은데 영어로 이렇게 워크샵을 하셔가지고 영어로 레슨도 하시고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영어를 잘하실까 이렇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비결이 뭘까요? 저는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진짜 못하고 그냥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 근데 우리가 영어로만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라는 언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던 이제 의사소통하고 티칭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특히 피크가 좀 더 글로벌한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게 막 미국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일본 가서도 일본 완전 소통이 잘 되고 뭔가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피크를 배우시면 돼요. 아니, 그 비결이 뭘까요? 피크의 그런 것들이. 우선은 우리는 티칭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건데 간결한 언어, 간결한 단어, 그 다음에 필라테스 언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티칭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제 자격증이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좀 쓰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도움이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피크 시스템이 좋은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크 필라테스 시스템이요. 저희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훌륭한 강사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게 저희의 교육 철학이에요. 클래식 필라테스를 바탕으로 잘 가르치는 강사, 회원을 잘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강사를 만드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티칭 메소드가 되게 강한 코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래식 필라테스를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는 처음에 필라테스가 뭔지 제가 시작할 당시에 명확하게 몰라서 그냥 필라테스인가 보다 하고 이것저것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배운 것도 클래식이었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엔 그게 클래식인지 몰랐어요. 하다 보니 이거의 오리지널이 뭘까 항상 계속 궁금했어요. 무엇이 처음이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공부하다 보니까 클래식을 더 공부하고 싶어졌고 그래서 피크를 공부를 하게 되었죠. 피크가 클래식 중에서도 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피크는 클래식 필라테스를 기본으로 강사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클래식 필라테스를 조금 더 회원에 맞게 프로그레션, 진도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야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클래식 필라테스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래식은 거의 다 메서드는 같기 때문에 같은 프로세서를 갖고 간다고 하지만 티칭이 포인트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피크 시스템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피크 필라테스는 미국에서 매드덕 아틀레티스라는 아주 큰 피트니스 기업의 자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스피닝, 그 다음에 크로스핏, 요기볼, 그 다음에 피크 필라테스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큰 회사 브랜드들을 갖고 있는 세계 최대의 피트니스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드덕 자체에서 이 큰 규모의 강사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게 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그 프로그램이 또 피크 안에도 녹아있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 훌륭한 인스트럭터를 키우는데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피크는 미국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대기업이라서 되게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들었거든요. 한국에 와서는 6명의 규모밖에 소규모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피크 필라테스는 전 세계의 학생들이 같은 교육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마스터들한테 이제 같은 레슨 플랜을 적용하게끔 코스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슨 플랜을 보면 많은 친구들이 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인원이 많아질수록 많은 친구들이 경험하고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티칭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훌륭하고 제대로 된 강사를 만드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조금의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명 그룹에 소규모로 하시는 거군요. 네, 최대 6명. 좋습니다. 근데 원장님, 클래식 필라테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클래식 필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조세 필라테스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원형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클래식 필라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클래식 필라테스를 한다는 것 또는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한다는 것은 조셉이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지금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보니 이게 몸에 좋더라 하고 검증된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상적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거고요. 우리도 물론 컨템포러리나 다른 곳처럼 이제 어떠한 부분을 먼저 가르치고 이상적인 동작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우리도 티칭을 하지만 가끔 이제 너무 세분화시키게 되면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강사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맞아요. 기본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오리지널 메서드로 이상적인 동작으로 이어갈 수 있게 사람을 리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이 무엇인지, 오리지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라테스를 가리킨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학습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사라면 클래식 필라테스를 이해하고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래식이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줄기가 있고 거기서 뻗어져 나가는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물론 그 운동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약간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치. 지금 현재 어느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퀀스가 조세 필라테스보다 훨씬 더 좋은 시퀀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수년 동안 검증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배우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회원님들을 조금 더 안전하고 이상적인 몸으로 가이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저희 피크가 다른 클래식이랑 다르게 레벨 1, 2, 3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 게 레벨 1에서는 이 정도 알면은 레벨 2, 레벨 3로 갔을 때 레벨 1이 또 다르게 느껴지고 이런 게 저는 되게 느껴졌거든요. 피크 필라테스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레벨 1은 초보 강사가 초보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배우는 코스예요. 그래서 회원님의 몸을 어떻게 보고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배우는 게 레벨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강사도 성장을 하고 회원님도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렇지? 항상 기본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진도를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레벨 2예요. 물론 중급 동작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단계만 어떠한 동작을 추가하는 것만이 진도를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회원의 상태를 보고 회원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레벨 2예요. 그 다음에 레벨 3는 상급 코스고요. 물론 어드밴스 동작도 배우게 되지만 전반적으로 회원에 대한 레슨 플랜을 이제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레벨 3예요. 그래서 회원님의 상태 또는 이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레벨 어떤 파트가 이제 특별히 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는 약하신 분들이나 이거를 우리 기본 틀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레벨 3에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티칭도 이제 고급 티칭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실질적인 이제 회원에 대한 연구도 많이 들어가는 게 레벨 3 코스예요. 그래서 레벨 3가 끝났을 때 우리는 종합 인증 강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실 거고요. 완성된 강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저도 레벨 3까지 하는데 진짜 계속 했지만 2년이 걸렸거든요.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레벨 1을 하고 그 다음에 2를 하고 2를 할 때 다시 레벨 1을 복습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리마인드 되기도 하면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레벨 3 가서 또 복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레벨 1을 끝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뭘 배운 거지? 아직은 잘 모를 되게 시기예요. 헷갈리고 근데 레벨 2를 하고 나면 이래서 레벨 1에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레벨 3가 되면 이제 1, 2에서 이게 기초가 다져지고 진도가 나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레벨 3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초보 강사 때 되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쌤한테. 쌤, 이런 회원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이러면서 막 어깨 말린 사람이나 뭐 통증 있는 사람도 진짜 많잖아요. 근데 쌤은 항상 파워하우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명쾌했거든요. 직관적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 나도 그랬어요. 나도 초보 강사일 때 저도 한국에서 워크숍도 많이 다녀보고 진짜 외국에 나가서 워크숍 다 다녀봤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선생님 저 사람은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고 허리가 어디가 불편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모두 다 웃으면서 파워하우스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처음에는 동양인이라서 안 가르쳐주나? 왜 나한테 안 가르쳐주지? 말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사람을 가르쳐보고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모든 것은 파워하우스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맞아. 어깨가 말려있어요. 뭐 때문에요? 파워하우스. 그렇지. 잘안 허리가 써서. 안 좋아요? 어디가 약해요? 파워하우스를 안 써서. 그렇지. 모든 운동은 중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레벨 1에서는 무조건 파워하우스부터 가르치라고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디를 볼 때 항상 파워하우스부터 보라고 가르치니까 그게 되게
단순하면서 처음에는 약간 약간 이런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피크는 되게 매뉴얼적으로 이렇게 다 가르치게 돼 있는데 쌤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세요? 저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엄청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열정이라고 해도 젊은 사람들 안 좋아하는데. 피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체계가 좋은 체계가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로서의 인성이라든지 우리 강사로서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쉬운 말로요. 우리 그냥 중얼중얼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면서 하는 수업은 저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바디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1시간 동안 회원한테서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관찰하고 계속 바라보고 바른 솔루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원님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열정,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연습하고 이 코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 인생에 있어서 지금 터닝 포인트실 거예요. 새로운 잡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잡을 더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인 만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도울 거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정만 갖고 오시면 돼요. 열정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 정말 처음에 모두 교육 들어오시면 아무도 입도 못 대시고요. 맞아, 저도 그치? 그랬어요. 어떻게 티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교육 시간도 길어요. 이제 체력은 떨어지고 막 이렇게 시작을 모두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보람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원장님 저 취업했어요 뭐 하고 했을 때 어디 나가도 자랑스럽게 잘하는 강사로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저는 그게 제일 뿌듯하고요. 그 다음에 피크 티칭은 꼭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하는 거에만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던 피크 티칭 방법은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분이 좋았던 순간은 예전에 전직 수영 국가대표 선수였던 친구가 있어요. 부상이 있어서 이제 수영을 그만두고 필라테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 수영 다음으로 너무너무 좋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던 친구인데, 레벨 3까지 끝나고 이제 강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소년 쪽에서 이제 한번 코치 해주실 수 있냐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 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가서 잘할 수 있게 응원을 해줬는데 몇 달 후에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평생 한 수영이고 너무 사랑하는 수영인데 본인이 잘했던 운동이지 이걸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피크 티칭을 배우고 피크를 레벨 3까지 하면서 지금 어린 친구들한테 이 수영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솔루션, 그 다음에 진도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니까 누구보다 지금 수영을 잘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자기 너무 행복하고 피크 필라테스를 배운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메일을 받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다. 그게 아니, 이제 피크 진짜. 교육 철학과 맞는 거죠. 진짜 근데 음. 피크 필라테스 교재를 딱 보시면은 이만큼이 티칭 반복론이 있거든요. 티칭 메소돌로지 같은 티칭 필라테스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이 돼 있는데 되게 풀어서 설명이 돼 있어서 읽어만 봐도 되게 도움이 될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피크는 매뉴얼이 진짜 좋아요. 교과서도 진짜 좋고 확실히 완성도가 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피크 교육 시스템은 단순히 일방적인 구조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유형에 따라서 교육 플랜이 짜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선생님이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누군가 하는 거를 보면 되게 빠르게 이해하고 잘 따라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시각적인 학습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명을 들어야지 하는 청각적인 학습자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학습 유형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리뷰하고 그 다음에 데모도 보고 터치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티칭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학습 유형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의 플랜이 짜져 있고요. 그러면은 예비 피크 교육생 분들이랑 강사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뭘까요? 저희 멘토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는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 트러스트 시스템이라 그래요. 피크 시스템을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본인의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 그거 하나, 그 다음에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시면 강사로서의 여정은 저희랑 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강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마스터님께 그냥 맡기시면 돼요. 몸을 그냥 맡기시면은 다 이렇게 따라오시기만 하시면은
강사가 정말 될 수 있다. 훌륭한 강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 다음에는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픽드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